자, 먼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어떤 자격증인지 알고 있어야 뭐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렇게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면 K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이름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데이터 쪽 관련된 상당히 영향력도 좋고 굉장히 권위도 있는 진흥원인데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kdata.or.kr 요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내용을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예정이라서 궁금한 게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해서 살펴볼게요. 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그 주관하는 자격증들은 아마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국가기술 자격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걸 이제 줄여서 빅분기 이렇게 부르죠. 빅분기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생긴 지가 몇 년 안 돼서 자료도 별로 없고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비우고 한 두 번 정도 탈락한다 생각하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 자격증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인 데이터 아키텍처, 원래 저 아키텍처가 구조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설계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치면은 설계도 그리는 거 있죠. 설계도 잘 그려야 되죠. 설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설계대로 집을 지었을 때 집이 튼튼하고 또 우리가 살기 좋듯이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데이터도 그냥 막 저장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 특징이나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잘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여기 이제 DAP, DASP라고 불리는 국가공인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SQL 있죠. 데이터 엄청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조회하고 컨트롤하는 언어가 SQL이라는 언어죠. 그래서 이 국가공인 SQL 관련 자격증으로 SQL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예요. SQLP에서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SQLD하고 DASP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SQLD는 SQL이라는 언어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잘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QL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D는 입문자 과정이라서 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제 공부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고요. SQLP는 이제 전문가라서 자격이 조금 제한이 더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이에요. 자, 요게 D, 여기 P가 있죠. ADP가 있고 ADSP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제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이게 이제 ADSP 요건데 ADSP는 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ADSP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럼 문제가 굉장히 쉽겠는데?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만만치 않아요.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지만 합격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DP 같은 경우에는 ADSP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진입 장벽이나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표가 ADSP를 얼마나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볼 건가. 이제 거기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요. 자,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자격증 관련된 정보만 모아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dataQ.or.kr이라는 곳이에요. 원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주소가 URL 주소가 kdata.or.kr이잖아요. 거기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들 쭉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자격증 관련된 정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ataQ.or.kr 여기에 오시면 자격증 관련된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나머지 자격증에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 가셔서 직접 한번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준 전문가 이야기만 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목 내용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시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이해 과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자, 중요한 건 3과목인데 데이터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의 정의란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자, 이게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의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획. 그리고 세 번째,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실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능력을 측정하는 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의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의 직무는 데이터 기획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을 해서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과목 및 내용.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검정은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맨 첫 번째 과목이 데이터 이해입니다. 데이터 이해고 주요 항목을 보면 실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느냐,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크게 이제 주요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 항목을 보면 데이터의 이해에서는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치와 미래에서는 빅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 비즈니스 모델,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빅데이터, 미래와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가치 창조 데이터 사이언스 전략 인사이트는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필요 역량,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의 미래.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개론적인 내용들이죠. 개론적인 내용인데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거는 약간 도덕 시험 문제 같이 좋은 말 찾아서 쓰면 답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허를 찌른다라는 표현이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이게 좋은 말만 찾아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 기출 문제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 과목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과목 보시죠. 두 번째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 기획을 이해하고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세부 내용은 보면 분석 기획 방향성 도출하고 분석 방법론, 그다음 분석 과제 발굴,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에서는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느냐,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생소한 내용들이. 그래서 용어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과목 한번 보시죠. 세 번째 과목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손으로 풀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는 R 언어를 씁니다. R 언어를 써서 R 기초 문법들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 데이터 마트나 이상치 결집치 처리를 이해하고 또 실제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통계학 개론, 기초 통계 있죠. 그냥 통계 값들, 기초 통계 분석들, 뭐 우리 규모가설, 대륙가설 세워놓고 p-value 이해하고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별량 분석에서 뭐 다항회귀 같은 거, 그다음에 다중회귀 같은 거, 회귀 분석 뭐 그런 것들 좀 물어보고요.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요 시계열 분석하는 거, 아리마나 S아리마 같은 거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분석을 할 역량이 있는가,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관련돼서 정형 데이터 마이닝, 여기는 주로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데이터 마이닝 개요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을 할 때 분류와 예측을 하죠. 이제 위에서 통계학 분석, 여기서 이제 예측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요. 밑에는 이제 분류, 그죠? 지도학습의 분류 있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요 분류 관련된, 지도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분류 분석 쪽에서는. 그리고 군집 분석은 비지도학습이죠. K민즈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이제 비지도학습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연관 분석 있죠. 흔히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출제 문항 비율을 한번 보죠. 이게 3과목인데 이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실기 시험이 없습니다. 실기는 없고 필기만 합격하면 되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데이터의 이해 과목에서 10문제 출제가 되고 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또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데이터 분석에서 30문제가 출제가. 이 데이터 분석 요 과목이 진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총 5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50문제가 다 객관식이에요. 50문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가 되고 뭐 이렇게 각 2점씩 해서 균등하게 2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시간은 이게 90분 시간이 주어져요. 1시간 30분. 1시간 30분 동안 이제 꼼꼼히 풀면 되는데 물론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문제에 100분이니까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는데 공부를 조금 덜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지뢰밭 같은 어렵고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항목, 문항, 과목별로 이렇게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 간단히 살펴보셨습니다. 자, 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거라 우리가 빨리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돼서 요거는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탭 눌러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기준은 총점 60점 이상이에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고 꽈락이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꽈락이 우리 세 과목이었잖아요. 10문제, 10문제, 30문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뭐 70점이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자, 시험 일정 한번 보죠. 시험 일정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혹시 우리 학우님들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dataQ.or.kr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일정들이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1년에 4번 시험이 있죠. 1년에 4번 시험이 있고, 뭐 1월, 4월, 7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수험표 발급하고, 시험 날짜는 이렇게 대략 한 달쯤 뒤에, 접수하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을 보실 분들은 요 일정을 꼭 원서 접수하고 이런 일정들을 꼭 잘 확인하셔가지고 요 기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면 3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시험 일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뭐 과목 구성이나 항목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